네, 안녕하세요. 차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휴림로봇 영상 좀 길게 찍어 드릴 거고, 정말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끄지 말고 절대 끝까지 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연휴잖아요. 그죠? 오늘 말일인데 오늘 좀 시간 넉넉하시니까 못 보시면 구독, 좋아요 하시고 또 다시 보시고. 제가 일단 휴림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거, 휴림로봇 주가가 더 갈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더 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너 못 간다며. 너 이거 팔아야 된다며. 너 이거 8,000원 뚫고 올라가면 팔아야 된다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지금 휴림로봇은요,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확실해요. 자, 근데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까지 정리할지, 어디까지 물량을 다 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휴림로봇이 어떻게 과거에 매집을 했고, 과거에 1,700원에 어떻게 매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물량을 넘기고 있는지까지 전부 다 말씀드릴 거고, 제가 이 내용들은 이미 과거의 영상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휴림로봇 이미 3,000원대 조회수가 13,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셔도 알겠지만 휴림로봇 6월 28일에도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미 1,700원에 350만, 3,500만 주 매집을 했다. 그죠? 이미 세력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세력들은 1,700원에 3,500만 주 매집을 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거는 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내용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세력 평당 얼마라고요? 1,700원입니다. 지금 주가 얼마죠? 7,000원입니다. 세력들 지금 몇 배 먹고 있어요? 4배, 5배 먹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유까지 설명드릴 건데, 자, 먼저 세력들이 어떻게 매집을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주식이라는 게 세력들이 매집한다는 원리가 뭘까요? 세력들이 매집한다는 원리. 자, 이 원리가 뭐냐면, 자, 바닥권에서 주식을 싸게 모아서 주가를 호재를 띄워서 끌어올린 다음에 고점에 개인 투자한테 물량을 넘기고 나오는 게 세력들이 작전을 하는 거겠죠. 자, 근데 바닥권에서 우리가 매집을 했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차트만 보면은 봐봐요. 거래량이 없죠. 그죠, 여러분들?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아,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하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얼마예요? 이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했다라고 하면, 자, 집중 매집 구간이 어딥니까? 집중 매집 구간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 여기겠다. 이 구간. 그죠? 한 2,300원에서 2,500원 구간에 집중적으로 매집을 했겠고, 올라왔을 때도 계속적으로 지지가 나오네요. 그죠? 올라왔을 때도 계속적으로 거래량 터트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매집을 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3,500원.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3,000원 정도 나오겠다. 세력들이 여기 전고점에 있는 물량들을 잡아놨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완전 틀립니다. 완전 틀려요.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휴림로봇이라는 종목은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망해가던 종목이요. 망해가던 종목이다. 봐봐요, 여러분들. 이때 똑같아요. 이때 휴림로봇이 1,000원일 때 주가가 12,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때 왜 올라갔냐면, 삼성전자가 휴림로봇을 인수한다는 시장에서 썰이 돌았어요. 찌라시죠. 놀랍게도 최근에 어떤 찌라시가 돌아요? SK가 휴림로봇을 인수한다는 찌라시가 돕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떠한 근본적인 부분도 없어요. 그냥 찌라시가 돌아요. 근데 그 찌라시가 도는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찌라시를 믿어요. 아니, SK가 인수하는 거 아니면 휴림로봇이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때도 마찬가지. 삼성전자가 인수한다는 찌라시가 도니까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근데 개인 투자 들어오니까 주가가 또 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삼성전자가 인수하지 않으면 주가가 오를 리가 없지. 오를 리가 없잖아.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이에 전환사채 물량이 있었어요. 전환사채. 이때랑 전환사채가 아마 지금 주식 병합을 해서 그런데 액면 병합을 했죠. 그래서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거의 한 500원에서 700원짜리로 알고 있거든요. 전환사채가.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 당시에 7,000원인가 8,000원까지 갔으니까 여기가 병합해서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거의 10배 이상을 먹었었어요. 전환사채로. 그러니까 전환사채 주식이 거의 한 2천만 주가 있었고요. 이거를 10배 올려서 돈 엄청나게 헤쳐먹었습니다. 뭐요? 설거지 한 거죠. 개인투자 넘겨서. 그 12,000원 하던 주가가 설거지 하니까 주가 어떻게 돼요? 1,000원까지 빠지죠. 이게 뭐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 마이너스 몇 프로입니까? 95%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무슨 짓을 했냐? 밑에서 매집을 했습니다. 어떻게 매집을 했냐? 우리가 과거에는 전환사채가 뭐냐면요, 컨버터블 본드라고 해가지고 내가 100억을 빌렸는데 주당 1000원을 주고 100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이 100억을 빌려준 애들이 1년 이후에, 자, 우리가 1000원에 100억이면 몇 주죠? 1000만 주인가요? 1000만 주를 뭐 할 수 있어요? 1000만 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환사채를 통해서 1000만 주를 매집을 했죠. 그죠?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2020년도 5월에 여러분들한테 100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이 주당 1000원이에요. 1000원이요. 그럼 내가 21년도 5월 달에 이 100억을 1000만 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런데 내가 2021년도 1월부터 주가를 뻥튀기 시키는 거야. 1000원짜리 주가를 어디까지? 10,000원까지 뻥튀기 시켜놓는 거야. 찌라시 띄어서. 그럼 나는 100억을 빌려주고 얼마를 먹을 수 있어요? 1000억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900억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주가를 부양해서. 이게 작전이었거든요. 원래 과거에. 근데 요즘은 조금 머리 쓴 애들 어떻게 하냐면 별의별 게 다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뭐 유상증자로 매집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유상증자는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끝까지 들으세요. 유상증자 세 가지가 있는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뭐가 있죠? 주주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요, 사실상 증자지만 시장에서는 호재로 해석을 합니다. 왜 호재로 해석하죠? 자, 결과적으로 이 3자 배정 유상증자는 1년 동안 보유예수가 걸려 있어서 시장에 매물로 안 나옵니다. 물량이 안 나와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주가가 1000원이다 라고 하면 증자 금액은 보통 10% 할인율 900원에 증자를 해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적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시장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 이걸 지금 내가 증자를 해봤자 1년 후에 난 물량을 팔 수 있고 1년 동안은 보유에서 걸려있고 지금 가격에서 10% 할인가에 증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가격 밑으로는 안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3자 배정은 특정인 사모펀드나 아니면 최대주주 우호 세력들이 증자를 해준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부분들은 바닥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증자지만 호재로 보는 건데,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뭐예요? 주주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억을 지금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려고 해. 그럼 한 주당 1000만 원이야. 그러면은 100주를 발행을 하는 거죠. 그죠? 100주를 발행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주주 배정 유상증자라고 해서 무조건 주주들한테 권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자, 내가 10억이 필요해서 이제 주당 1000만 원인데 100주를 이제 증자를 하려고 한다. 100주 정도를.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주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10주 갖고 있는 주주들, 그러니까 얘를 총 주식이 1000주다. 1000주고 100주를 증자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기존 주주들은 어떻게 해요? 10주당 한 주를 증자할 수 있는 청약권을 줍니다. 그죠? 이런 식이죠. 10대 1이니까 내가 1000주가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데 주주들한테 100주를 발행을 하는 거면 100주가 더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10주를 갖고 있으면은 한 주에 대해서 뭐요? 권리를 주는 거예요. 너 증자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 너 증자 받을 수 있는 권리. 주식을 싸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줄게. 이렇게 해서 주주 배정 유상 증자인데 결국 참여 안 하는 주주가 있겠죠. 그죠? 나 근데 증자 참여 안 할 거야. 그럼 이거는 이제 실권주로 나오면서 일반 공모 유상 증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나 청약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상 증자는 제3자 배정 유상 증자가 그나마 시장에서 호재로 보는 거, 주주 배정 유상 증자는 악재죠. 주주한테 돈을 빌리는 거니까. 대신에 주주한테 유상 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근데 제일 세기가 뭐냐면 일반 공모 유상 증자예요. 자, 일반 공모 유상 증자는 뭐가 안 좋냐? 아까 제가 주주가 10주당 한 주를 청약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5주를 가지고 있잖아. 5주를. 그죠? 그럼 나는 청약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죠? 그럼 이건 돈으로 또 줘요. 돈으로 준다. 이 부분들은 청약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면 이건 또 돈으로 준다. 그러니까 애매하긴 한데,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하죠. 권리가 무조건 그러니까 보통 주식이 1000주가 있는 게 아니라 몇 천만 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모든 주주가 권리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주당 뭐 한 주를 준다라고 했을 땐 내가 실권주를 내가 막 100주를 들고 있으면 10주를 받을 거 아니야. 권리를. 이 권리를 팔 수가 있어. 돈을 좀 챙길 수 있어.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근데 일반 공모 유상증자는요, 아예 그냥 권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주건 아니건 내가 만약에 100억을 모으려고 해. 그러면 주주라고 혜택 보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이미 10,000원대부터
1000원대까지 들고 있던 주주인데 지금 여기서 증자를 주당 500원에 한대. 근데 나한테 권리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아무나 500원에 증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공모 유상증자는 주주가 아니어도.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냥 아무나 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100억을 빌리면 그 누군가가 나한테 그냥 100억을 주면 내가 500원짜리 주식을 2천만 주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결과적으로 이게 뭡니까? 완전 쓰레기죠, 쓰레기. 근데 중요한 거는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돈이 모이겠냐고요. 이런 쓰레기 같은 회사. 휴림노 봐봐. 이 당시에 1000원일 때 봐봐. 12,000원 하던 주가가 12,000원 주가가 1000원까지 빠졌어요. 이 종목 누가 사겠습니까? 누가 사겠어요? 이 종목을 누가 사겠어? 아무도 안 사죠. 이 종목을 누가 사요? 맞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살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뭐요? 주식도 안 살 건데 유상증자를 했는데 주주도 아니고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했다고요.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그럼 전 여기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이거는 엄청난 작전의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엄청난 작전의 그림이다. 뭐냐면 우리가 전환사채로 매집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얘네는 뭘 하냐면 일반 공모 유상증자로 매집을 한 겁니다. 일반 공모 유상증자 매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가 아니어도 내가 이 휴림로봇이라는 종목을 뭐 하는 거예요? 작전을 치려면 내가 휴림로봇이라는 종목을 작전을 치려면 뭐 하는 거다? 주식을 매집을 해야 되잖아. 매집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땡겨서 매집을 한 거다. 일반 공모 유상증자. 왜 그런 거냐면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이 증자한다고 하면 참여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당시에 절대 없어요. 누가 삽니까? 삼성전자 아니 그 좋은 유상증자 하는 회사들도 미달이 나는 상황에서 이런 휴림로봇이라는 종목을 누가 청약을 해요?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난 청약할 건데요? 그럴 수 있겠죠. 왜? 지금 가격 7,400원이니까. 근데 이 당시엔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 언제? 6월 12일. 자, 2024년 6월 12일로 거슬러 가봅시다. 제가 어떤 걸 얘기하려는 거냐면 자, 얘네들이 말도 안 되는 유상증자를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제3자별 유상증자 말고 이 다음이죠. 보면은 유상증자. 자, 유상증자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자, 주식을 3,500만 주를 증자를 해요. 그죠? 증자 전에 주식이 7천만 주인데 3,500만 주를 증자를 하는데 주주 배정도 아니고 뭐예요? 일반 공모 증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운영자금이 200억, 거의 채무자금까지면 220억, 그 다음 타법인 취득 자금이 500억이 얼마? 720억을 뭐 하는 거다? 720억을 증자를 하는 거예요. 720억을. 아니, 이 시가총액이 1,300억, 1,400억 되는 기업이 증자를 720억을 한다고요. 그것도 주주 배정도 아니고 일반 공모로. 아니, 1,300억짜리 회사에 누가 720억의 증자를 들어갑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그때 주당 얼마? 할인율이 미쳤어요. 우리가 2,000원짜리, 그러니까 이 당시 주가가 3,000원이었는데 할인율을 30% 때립니다. 보통은 10%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3,000원짜리 주식을 2,000원에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장에서. 뭐예요? 완전 쓰레기들이죠. 쓰레기들. 주주한테 권리도 없는데. 근데 중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이 다음 해가 더 중요합니다. 봐봐요. 증자를 했단 말이에요. 증자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어떤 게 나와요? 유상증자 또는 주식 관련 사채 등의 청약 결과가 나오죠. 잘 봐봐요 여러분들. 청약 결과가 나오는데 청약률이 몇 프로입니까? 청약률이 200%예요. 아니 나는 720억을 몰라 했는데 돈이 얼마가 모인 거예요? 돈이 1,440억이 모인 거예요. 1,440억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돈 그렇게 휴림로봇이 좋아서 청약을 하려는 사람들이 장내에선 안 사고 청약만 들어간다? 개소리죠. 뭡니까? 매집한 거예요. 매집. 이 청약률이 왜 중요하냐면 봐봐요 여러분들. 만약에 청약률이 100%잖아요. 100%잖아요. 그럼 세력들이 3,500만 주를 청약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세력들이 예를 들어서 3,600만 주를 청약을 하고 또 개인 투자자가 400만 주를 청약했습니다. 그럼 청약률 얼마예요? 청약률이 4천만 주죠. 그러니까 청약률이 110% 정도 되죠. 자, 그러면 110% 되면 이거를 균등으로 배분해요. 결과적으로 3,600만 주 대 400만 주잖아요. 그럼 9대 1이잖아. 9대 1. 그럼 3,500만 주 중에 3,150만 주는 세력들한테 가고요. 그 다음에 350만 주
이 정도는 누구한테 가? 이거는 개인 투자한테 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청약을 조금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청약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 내가 만약에 돈을 앞에 많이 넣으면, 내가 3,500만 주 회사가 청약을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7천만 주를 청약을 하면,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400만 주 청약을 하면 비율이 몇 대요? 비율이 18대 1로 가죠. 그죠? 그러면 3,500만 주 중에 내가 몇 주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거의 3,400만 주 가져가는 거예요. 그다음 개인이 100만 주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청약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한테 갖고 오는 주식이 많다. 그러니까 청약률을 올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최대한 뭐 한 거예요? 앞에 돈을 많이 넣은 거예요. 청약을 많이 하겠다고. 왜? 주식을 많이 갖고 오려고. 얼마에? 3,500만 주를 1,700원에 갖고 왔다고요. 보시게 되면은 최종 발행가액 얼마입니까? 1,700원이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3,500만 주를 1,700원에 매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다 청약 안 들어갔어도 제가 봤을 때 3,300만 주 정도는 들어갔어요. 3,000만 주에서. 러프하게 3,000만 주 잡자. 3,000만 주. 이거를 매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510억을 매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바닥권에서 매집을 해서 뭐 했어요? 매집을 해서 여기서 유상증자 했죠. 봐봐. 가격 얼마야? 가격 여기 유상증자 나왔을 때 1,700원이죠. 자, 그러면 유상증자를 1,700원에 매집하지 않은, 유상증자를 1,700원 받은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세력 말고도. 근데 얘들 봐봐요. 1,705원에 받았다. 근데 주가가 어떻게 돼? 주가가 내려간 다음에 신주 물량 나오고 1,705원 위로 올라가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죽어라 안 올라간다. 야, 너 새끼들이 감히 유상증자를 1,705원에 받아? 너희가 감히 증자를 받았어? 새끼들 안 되겠네. 1,705원으로 절대 올려주지 마. 증자 받은 사람 어때요? 1,700원 싸다고 생각해서 받았는데 1,705원으로 안 가. 몇 달 동안 신주 물량 나오고, 자 8월 6일부터 언제까지 안 갑니까? 미쳤죠. 언제요? 10월 28일. 거의 2달 안 갑니다. 2달을. 그리고 3달째 안 가요. 3달째 안 가. 그리고 3달째 어떻게? 딱 상한가를 가죠. 근데 어디까지? 1,726원까지 가죠. 이때 끝났어. 이때 뭐요? 이 새끼들 작정하고 작전 치려고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왜? 딱 유상증자 가격까지만 올려주잖아. 팔라고. 너 지쳤지? 유상증자 물량 받아가는 너 있잖아. 힘들잖아. 팔아 이거. 봐봐요. 딱 여기까지만 올린다면, 증자 가격까지만. 왜? 팔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팔아라고 1,700원 매집해야 되니까 계속 흔들잖아요. 계속 1,700원 잘해서 계속 흔든단 말이에요. 뭐 매집하는 거랑 이 자리에서 물량 뺏으려고. 그럼 얘네들은 일단은 전 1,700원짜리 3,500원 주 매집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때부터 뭐 하는 거다? 그때부터 물량을 흔들면 작업을 들어간 거다. 이때부터 주가를 올릴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때 당시에 매집하자. 우리 1,700원짜리 보고 매집하자. 이거 보고 여러분들 매집하자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휴림로봇을. 다 증거가 있어요. 휴림로봇 보면은 정말 글도 많이 써드렸고, 우리가 휴림로봇 보유자만 그냥 보더라도 우리가 뭐 2월달 수익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그냥 보유자에 대한 부분들, 보유자 6월 23일에 몇 명이나 있냐, 그냥 보유해본 몇 명이 여러분들 거의 4,500명, 이제 더 올랐어. 이때 당시에 4,500명. 1월달 가보자. 1월 17일. 제가 여러분들 1월 7일인가요? 여러분들한테 휴림로봇 우리 매집해야 된다. 자, 휴림로봇. 자, 뭐라 그랬어요? 자, 봐봐요. 언제요? 1월 7일이잖아요. 1월 7일 24년도. 자, 뭐라 했어요? 마지막 개미털기 확인해라. 세력적 매집이다. 매수사점 나가서 찍어봤다. 그죠? 계속 끌고 갔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1월 7일부터 말이에요. 1월 7일부터 계속 끌고 갔다. 휴림로봇. 하나오션도 봐봐. 하나오션도 결과적으로 1월 7일에 봐봐. 하나오션 1월 7일 얼마인지 봐봐요. 하나오션. 그러니까 제가 괜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 진짜로 이 1월 7일 보면은 1월 7일 여기에요. 여기 1월 7일도 하나오션 결과적으로 여기 바닥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뭐요? 이 세력들이 원하는 게 뭔지 굉장히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얘네들은 이제 뭐 하는 거다? 팔고 있는 거야. 팔고 있는 건데 뭐 하는 거다? 물량을 팔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로봇 섹터가 좋으니까, 얘네가 원래 엑시트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로봇 섹터가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좋으니까 뭐요? 좀 더 해먹을 수 있겠다 이거요. 1,700원짜리니까 좀 더 해먹을 수 있겠다.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겠다 이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이 새끼들 이거 있죠? 이거 요때 당시에 올리려고 하다 일단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급을 보면 알겠지만 이 당시 주가가 내려오다가 한번 흔들어주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돌파 시도한 거야. 근데 매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요? 매도세 너무 많이 나오니까 쉬어간 거예요. 한번 접은 거다. 한번 쉰 거예요. 왜냐면
프로그램 매수도 1600 들어왔잖아요. 640억. 그럼 이거 최대한 3분의 2 정도 나갔어요. 원래 나가거든, 장대 항목 이후에. 근데 못 나갔잖아. 개인 투자자 매도세가 워낙 세니까 못 나간 거예요. 한 번 접은 거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세력들이 뭐예요? 한 번 접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한 번 더 올리려고 시도할 겁니다. 그럼 지금 솔직히 말씀해 휴림로봇은 단타도 되고요. 단타되고 내가 물려 있다고 해도 탈출도 가능하고요.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요. 이 휴림로 세력들이 너무나 건방지고 진짜로 싸가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개인 투자자 피눈물 존나게 흘린 새끼들인데, 아니 1,000원에서 얼마? 12,000원까지 해먹고 12,000원짜리 1,000원까지 만들었잖아. 이런 애들이요. 쓰레기들. 근데 또 뭐야? 또 개인 투자자 꼬셔가지고 또 조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작전주입니다. 이거 작전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더 갈 수는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딱 제 얘기를 들었을 때 작전이라고 생각되나요? 생각이 안 되나요? 작전이라 생각돼요? 안 돼요? 작전이 맞아요, 여러분들. 작전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량 매수하는 거 뭡니까? 차명거래 돌려서 들어오는 겁니다. 차명거래. 그럼 결과적 프로그램을 870만 샀잖아요. 그죠? 이거 뭐예요? 이거 감당하려고 산 거예요. 여기서 개미들 꼬셔서 제대로 해먹으려고. 근데 어떻게 돼? 개미들이 안 사고 물량을 파니까 X 된 거죠. X 됐습니다. X 됐어요. X 됐다. 진짜로. 그러니까 뭐 하는 거, 이거 제대로 한 번 더 꼬시려고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세력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만약에 안 사가잖아요. 얘네가 물량을 막 팔아야 돼. 개인 투자자가 안 사가. 근데 얘네가 지금 돈을 많이 썼잖아. 그럼 손해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돈을 더 끌고 옵니다. 더 끌고 와가지고 뭐 하냐면 더 끌어올려. 왜? 너희가 살 때까지. 야, 개인 투자자 니네가 안 사? 니네가 이래도 안 사는지 볼게. 끌어올려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또 피해자는 양산되겠죠. 올라갈 때 휴림로봇 또 SK 인수 찌라시, 휴림로봇 대기업 찌라시 터트리면서 주가 올리겠죠. 또 여기서 피해자는 결과 만들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로봇 섹터만 좋다라고 하면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눈에 보여요. 근데 이 끝이 어딘지 몰라. 결국 지네가 올리다가 거래량 터트려서 물량 팔고 나가면 끝나는 거야, 그날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구간에서 물량 이미 조금씩 팔고 있긴 해요. 근데 그 마지막 엑시트가 어딘지 모른다. 근데 그 어딘지 모르는 불확실성에서 여러분들이 왜 도대체 매수를 해가지고 그 고통을 앞으로 겪을 게 눈에 보이는데, 그리고 이 휴림로봇이라는 회사는요, 최대주주 지분율이 6%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최대주주 지분율이 6%밖에 안 된다라는 건, 그리고 휴림로봇은요, 매년 3월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3월 감사 보고서 때마다 문제가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휴림로봇은. 우리가 작년 이번 연도도 보면 이것도 사람들이 걱정 엄청 많이 했는데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 초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면은 자, 우리가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왔냐면, 자,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왔어요.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안내. 그죠? 감사보고 제출 지연 안내. 보면은 감사보고서를 좀 늦게 내겠다, 이런 내용으로, 그죠? 감사보고서 좀 늦게 내겠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3월 20일에 주가 어떻게 돼요? 이때 당시에 보면은, 자, 3월 21일 주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때부터 단기 여기 하락을 했죠. 마이너스 7%. 근데 제가 이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다? 개미털기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여러분 말씀드린 거 하나요. 이게 1,700원의 물량을 매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1,700원 근처에서 많은 물량을 모아야 됩니다, 얘네들은. 그럼 지금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얘네가 3배, 4배 수익 중이어도 더 먹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500억에서 4배 먹으면 얼마입니까? 2,000억이에요. 2,000억. 적은 돈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로봇 섹터가 좋으면은 더 먹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면서, 저는 이걸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너무 좋다, 이 회사 너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못하죠. 당연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도 모르면서 뭐요? 휴림로봇 좋다 하고 있잖아요. 저는 또라이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고, 진짜 냉정하게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휴림로봇을 가지고 있다, 매매할 생각이 있다, 단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손절라인 다 있으니까. 물려 있다, 대응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건데요. 지금 구간 전 정말로 대응이 너무나 중요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설명을 그래도 완벽하게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고개가 끄덕여지고 이 대응에 대한 관점 고려해봐야겠다라고 하시면 010-845-9501 이쪽으로요 휴림이라고 남기셔서 반드시 대응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혼자 하는 게 맞고요. 말씀드렸지만 주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안 산다라고 하면 살 때까지 올리니까. 너 이거 안 사? 이래도 안 사? 살 때까지 올려. 왜? 개인 투자자는 많기 때문에. 흐름을 모르는 개인 투자자 엄청 많을 거 아니야. 매매 안 한 사람들 뭐야? 올라가네? 로봇주네? 좋다네? 사야겠다. SK 인수한다네? 사요 또. 몇백 몇천씩 박아. 또 물려. 그럼 어떻게 돼? 과거골 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난 이게 눈에 보여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여러분들 쉬운 종목 아니고 거래량 쉽고 주가가 변동성 좋다라고 해서 좋은 종목도 아니고요. 대응에 대한 관점을 무조건적으로 머릿속에 새기고 계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010-845-9501 반드시 이쪽으로요. 휴림 남기셔서 같이 대응에 대한 전략 잘 한번 짜보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주식 투자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돈 버셨으면 좋겠는데 이 종목에서는 돈 벌어도 제가 볼 땐 독이다. 왜? 이런 종목으로 돈 벌게 되면 내 실력으로 내가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돈을 번 줄 아는 착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된다. 경험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효림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주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실적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해야 되고 이 친구가 지금 구간에서 보시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자, 최대주주 지분율이 얼마 없습니다. 그죠? 최대주주 지분율이 얼마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 최대주주 지분이 얼마 없지? 왜 얼마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시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어때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안 나오죠. 그죠?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회사가 매출이 꺾여서 내려가고 있고, 그죠? 매출 꺾여 내려가고 있고, 영업이 계속적으로 적자 나오고 있고, 최대주 지분율은 줄어들고, 그죠?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하나다. 하나. 제대로 한탕 해먹고 회사 작살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휴림 대응하실래 남겨주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실적이 나오는 로봇주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서 바로 폭등할 것 같다 뭐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아가신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수익률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40%씩 올라가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이 밑에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엔비디아 관련돼서 연관이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주기 때문에 그 로봇 관련주로도 엮여 있어요. 로봇 관련주로 엮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관련주로서 들고 가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한번 상승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로봇 관련된 황제주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요거 다 드리는 게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조금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봇 황제주 이거는 또 뭐냐면은 이 황제주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잘 봐봐요. 요거 집중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요. 자 우리가 지금 주가 이 회사의 차트의 주가가 어떻죠? 이 회사의 차트가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그죠?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 뭐요? 사면 안 되죠. 그죠? 사면 안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란 말이죠. 근데 움직임을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구간 박스권이죠. 박스권. 자 박스권인데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냐 여기 빨간색과 초록색깔 선이 224, 301 장기 이평선입니다. 자 이 구간을 계속적으로 뭐요? 계속적으로 이탈한 이후에 저항을 맞고 있죠. 저항 그죠? 마찬가지 지금도 뭐요? 저항을 맞고 있어요. 그럼 이게 좋은 흐름이냐? 아니죠. 근데 잘 봐봐요. 여기서 저항을 맞고 쭉 밀렸는데 지금 봐봐요. 저항을 맞고 밀렸다가 요 빨간 색깔 초록색 선 어떻게 해요? 위로 넘어가죠. 그죠? 위로 넘어가요. 넘어간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큰 추세에서 하락을 하던 이 흐름들을 뭐하고 있다? 돌려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려내는 하락 매집 후의 상승 추세의 전환점에서 잡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우상향해서 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3배 정도는 기본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항상 우리 뭐요? 100%는 없죠. 100%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지금 보게 되면은 과거에 셀바스 A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보면은 하락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추세를 돌리고 주가 이렇게 올라갔죠. 보여요?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터지면서 7배나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은 그쵸? 똑같다. 올라만 가면 뭐예요? 급등. 근데 재료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올라가기만 하면 정말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는데 이 회사 재료가 있다 없다? 재료가 있다. 엔비디아 관련돼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 패턴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위쪽으로 올려서 주가를 비싸게 산 이후에 뭐요? 개미들을 털면서 물량을 매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죠? 그러니까 올리면서 한번 매집, 내리면서 한번 매집, 1차, 2차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를 눌러서 매집하고 어떻게? 이렇게 올리는 거다. 패턴은 조금씩 다르죠. 올렸다가 빼고 어떻게 이 박스를 크게 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런 패턴이 나올 걸 예상해서 뭐 해야 된다? 이 사이에서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바로 간다고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움직임을 예상한다라고 하면 박스권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추세를 돌려내는 흐름이 나왔냐 안 나왔냐입니다. 거래량을 실어서 앞에 구간 매물을 잡아먹어주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뭐한다?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셔서 이 종목 체크 한번 꼭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시총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는 못 드리고 하루에 일정 인원만 드릴 건데 요거 우리가 로봇주 최근에 엄청나게 강세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최근에 수익률이 60% 이상 찍히고 있는데 요 부분들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 가는데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무조건 버텨야 된다. 왜? 대장주가 안 갈 수가 없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인데 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뭐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집을 하시기 바라고요. 010-845-9501 구독자님들께 전달 드릴 거니까 꼭 이쪽으로 황제라고 남기시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